아이고. 자, 첫 번째 경기 AS 로마 대 이제 페예노르트. 자, 일단은 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페예노르트가 이제 1대 0으로 이기면서 리드를 지금 뭐 가진 상황입니다. 1점 차에 지금 리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차전은 페예노르트가 원정이기도 하니까 좀 더 공격적이기보다는 그런 수비적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일단 1차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전에 일단 로마가 PK를 실축하는 바람에 좀 분위기가 페예노르트에게 넘어갔고 결국에는 그 분위기를 살려서 페예노르트가 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약간 좀 놀란 게 평소에 약간 원정 로마의 경기력은 홈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 1차전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로마가 굉장히 좀 선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은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로마 경기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경기 양상을 한번 봤을 때 1차전처럼 양팀 다 점유율 그런 위주의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로마가 좀 1점 차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비적이보다 공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고 그리고 페예노르트가 이제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약간 로마 입장에서는 좀 쉽게 득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래도 뭐 일단 디발라가 이제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로마 입장에서 호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페예노르트가 공수 굉장히 좋긴 한데 특히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약간 로마 입장에서는 좀 생각보다 뚫기 쉽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간단하게 경기 결과를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가 햄무 아니면 무승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승이나 이렇게 가기보다는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가 어떨까 생각이 들고 2.5 기준으로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페예노르트가 좀 더 수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오버보다는 언더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게다가 양팀 다 이제 점유율 위주의 그런 축구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언더가 좀 더 끌리는 경기긴 하네요. 그래서 햄무나 무승부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위니옹 대 이제 레버쿠젠. 자, 일단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1차전 이제 위니옹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1차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 레버쿠젠이 좀 득점 찬스를 생각보다 많이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위니옹이 원정에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차전 그런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2차전 때 레버쿠젠을 지금 쉽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원정보다는 홈에서 더 경기력이 좋은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좀 고전할 수 있는 경기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일단 이번 경기는 이제 만약에 1차전에서 두 팀이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은 연장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레버쿠젠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데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라이프치히를 상대하기 때문에 레버쿠젠은 지금 연장 가기를 굉장히 좀 꺼려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어떻게든 좀 약간 무승부는 좀 피하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승패만 갈린다면은 연장을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게 레버쿠젠이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위니옹 역시 이제 레버쿠젠의 그런 공격 템포를 좀 따라가서 좀 1차전과는 달리 좀 더 약간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양 팀의 그런 공격 기회에 비해서 1대1이라는 결과가 나온 게 굉장히 득점이 많이 난 거예요. 솔직히 뭐 실점을 1대1이 솔직히 안 나도 그렇게 될 만한 정도로 굉장히 좀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는 좀 양 팀이 어느 정도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득점도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석 결과로 일단 어떤 거 보냐라고 저한테 여쭤보면은 저는 이거는 미니홈 쪽 프랭승을 볼게요. 아무래도 그래도 1차전에서의 그런 레버쿠젠의 좀 무기력한 모습을 봤을 때는 현재 원정 레버쿠젠을 좀 믿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니홍 쪽 사이드를 보고 2.5 기준 한번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홍 프랭승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경기 이제 세비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은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습니다. 결장자가 없고, 그 대신에 지금 맨유가 좀 핵심 선수들이 대거 지금 결장이 있어요. 그 결장 또는 또 결장 의심인 상황. 일단은 뭐 저희가 가장 알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부페,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라파엘 바란. 일단 이 세 선수는 확실히 결장이고, 그 외에 지금 이제 맥토미니 그리고 사비처 등 뭐 미드피더진 라인에서도 결장 의심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맨유는 미드피더진이랑 수비진이 굉장히 좀 헐거워진 상황이고, 게다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레시포드랑 루크쇼가 좀 어느 정도 돌아온 상황이다. 요거는 좀 맨유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지금 뭐 현재 세비야 같은 경우에 홈 원정 상관없이 경기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에서는 원정보다 더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주도적으로 지금 플레이할 팀은 세비야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홈에서도 맨유가 좀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져서 2대 0으로 좀 끝낼 수 있는 거를 2대 2까지 자책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보니까 게다가 지금 홈에서보다 좀 더 경기력이 안 좋은 원정 맨유다 하면은 이거는 좀 맨유 쪽은 그렇게까지 끌리지가 않네요. 그래서 일단 결장자랑 그리고 원정 그런 경기력 다 통달을 했을 때는 이거는 맨유보다는 아싸리 그냥 세비야 쪽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세비야 프랜스는 그냥 이거 하나만 볼게요. 아무래도 충분히 역배까지도 터질 수 있는 경기라고 봐서 세비야 쪽 프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르팅 대 유벤투스. 자, 여기도 이제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은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 결장입니다. 공격수는 이제 파울리뉴가 결장을 한 상태. 그리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모이스킨이 결장 의심인 상황. 그쵸. 그래서 이제 모이스킨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모이스킨 같은 경우에는 근육 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전한다고 해도 제 컨디션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아무래도 모이스킨의 그런 영향력이 출전을 한다고 해도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판단이 들고, 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유벤투스가 1대 0으로 스포르팅을 이겼어요. 자, 하지만 근데 전체적인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스포르팅이 다 주도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점유율 그리고 득점 그런 기회, 메이킹 등 그런 스포르팅이 더 유벤투스보다 우세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유벤투스의 홈 경기력은 굉장히 좀 아쉬웠다. 1차전은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정보다 좀 홈에서 더 경기력이 좋은 스포르팅이기 때문에 1차전보다 이제 더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포르팅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뭐 현재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1점 차로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원정에서 공격적이기보다는 수비적인 플레이를 해서 좀 지키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게 뭐 이제 네임밸류만 보면은 뭐 유벤투스가 역배를 받은 게 좀 의문일 수도 있겠지만, 뭐 1차전 포함해서 현재 이런 양 팀의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는 스포르팅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번 1차전 경기력까지 반영을 해서 스포르팅 쪽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스포르팅 쪽 승, 그리고 고베당으로의 핵무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르팅 승의 햄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이제 피오렌티나 대 레우포즈나. 자, 일단은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피오렌티나가 레우포즈난 원정에서 4대1로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유로운 리드를 가진 채 2차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사실상 뭐 피오렌티나도 이번 경기에서 그렇게까지 힘을 쓸 필요가 없고, 레우포즈난 역시 이번 경기에서 가망이 없기 때문에 힘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팀 다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 지금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몬차 원정에서 리그 경기를 갔기 때문에 더더욱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수반테니스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코멘트를 할 게 없어 보여요. 아무래도 좀 1차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피오렌티나가 주도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피오렌티나가 공격하기보다는 좀 더 힘을 빼고 운영하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템포 자체를 그냥 늦춰서 어느 정도 좀 체력 안배를 하면서 좀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승이 안 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피오렌티나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만약에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그리고 2.5 기준은 이제 역배긴 하지만 언더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도 나빠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 승에 햄무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알크마르 대 이제 안더레우트. 자, 1차전에서 지금 안더레우트가 2대 0으로 승리하고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2차전에서 급한 팀은 안더레우트보다는 알크마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좀 더 보면은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안더레우트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입니다. 자, 양팀의 그런 결장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 일단은 1차전 경기 같은 경우에 안더레우트가 이기긴 했지만 알크마르도 이제 원정에서 나름 위협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알크마르가 원정 양인 홈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위협적인 모습을 더 보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2대 0으로 뒤쳐졌기 때문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D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리고 뭐 안더레우트는 당연히 지키는 그런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하지만 지금 안더레우트가 최근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원정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직전 경기 이제 헨트 상대로 원정에서 리그 경기죠, 5골을 좀 실점하며 수비에서의 그런 집중력이 많이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골가뭄에 시달렸는데, 직전 이제 시타르트 상대로 3골을 어느 정도 넣으며 좀 골 감각을 살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직전 경기들의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알크마르도 어느 정도 좀 골맛을 이제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효율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원정도 좀 빡세긴 하지만 네덜란드 이런 원정 역시 굉장히 좀 빡세기 때문에 지금 원정에서의 수비 불안이 노출되어 있는 안더레우트가 알크마르 상대로는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알크마르가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해서 알크마르 쪽 승을 보고, 요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핸디 도전을 하는 마인슨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인슨까지 보는 입장에서 최소 스코어가 그러면 2대 0인데 그 2대 0 스코어를 제외하면은 다 오버 스코어이기 때문에 2.5 기준 오버가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크마르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스 대 이제 바젤 경기. 자, 일단 이제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아요. 주전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지금 뭐 2명이 부상으로 굉장히 좀
뎁스가 얇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뭐 이제 지금 페페랑 그런 바클리 등 로스트 바클리 등 어느 정도 핵심 선수들이 결정인 상태다 보니까 지금 니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약간 그렇죠. 하지만 지금 물론 뭐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1차전 때 이제 바젤과의 경기에서의 라인업과는 굉장히 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1차전 라인업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 요거는 조금 이제 주목할 만하고, 그리고 1차전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정 니스였죠. 니스가 이제 좀 더 몰아붙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찬스는 바젤이 더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전체적으로는 바젤이 더 공격력이 나았다고, 공격력이나 경기력이 더 나았다고 보여지는 입장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일단 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1차전에서 봤을 때 좀 그렇게까지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 많지 않던 기회를 잘 살려서 이득점을 했습니다. 그만큼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좀 눈에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2차전에서는 지금 이제 홈 니스가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지금의 이런 배당 대비했을 때 니스 승은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최근 니스도 승이 없고 계속 무나 패를 계속 캐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분위기 상에서 과연 쉽게 이길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원정에서 바젤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니스 승을 굳이 승무패 중에서 봐야 된다고 하면 니스 승을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거는 니스 승보다는 아싸리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경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니스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가져가 보는 경기,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전부 일단 분석이 마감이 됐네요. 자, 일단 이제 오늘 분석을 다 끝냈는데 추천이나 지급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단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